국정감사장에서 두 수석이 퇴장당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일부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좀 불편한 심기를 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 혹시 사실일까요? 뭐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화를 냈는지는 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어제 이제 사후적으로 의원총회에서 이용 그 우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예. 그 입장문을 적어 와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심했다라고 초선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를 향해서 비판한 것은 사실로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제 그동안 좀 두음불출하던 장제원 예. 우리 의원이 그 사실을 또 확인해 주면서 물론 이제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너무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런 기류가 일부 이른바 핵관들 사이에서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강성파 의원들 사이에서 아마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안철수 대표도 이야기했고 다른 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당시에 이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 상황에서 강순규 수석과 김은혜 수석이 그 필담을 나눈 건 당연히 부적절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이지만 우리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이지만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주의 조치를 준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실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오히려 좀 방어하기 위해서 두 수석을 좀 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앉아서 곤욕을 치르기 전에 퇴장을 시킨 게 저는 그런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걸 왜 막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호통을 치는 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당내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좀 분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대통령의 분위기, 대통령실의 분위기만 쳐다보고 거기에만 안테나를 맞춰가지고 맞추는 것이 집권 여당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에 대통령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작심하고 경찰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집권 여당이면 더 잘못한 부분들을 야당보다 먼저 더 가혹하게 엄정하게 비판을 해줘야 야당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주호영 원내대표 보고 왜 잘못했다고 하는 건지 저는 그 강성파 의원들의 입장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게요. 판단이 뭐 적절했다, 과했다 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최 교수님 의견 전 듣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분이 그래도 국민의힘이 있다라는 게 아직은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운영위원장이 그 퇴장시키기 쉽지 않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한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과거에 추미애 장관이 뭐 소설 쓰시네 그런데 뭐 퇴장 안 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때 얼마나 비판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추미애 장관이 거기 앉아서 소설 쓰시네, 소설 쓰시네. 예.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 퇴장시켰어야 돼요. 퇴장 안 시켰잖아요. 정권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럼 또 정권 또 뺏기려고요? 전 그래서 이 당청 관계를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당용 관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청 관계를 비판할 때 지나치게 청와대에서 너무 종속적이다. 청와대에 집권 여당이 그 자율성이 없다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여당 아니 뭐 보수 진보 정당 가릴 거 없이 말이죠. 그 정당은 정당 나름의 정확한 정체성과 그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예. 정당의 공천, 정당의 후보 선출을 통해서 후보 추천을 통해서 공천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정당이 자기 자율성을 상실하고 의원 뭐 비례대표 이용 의원하고 그분이 저기 그 초선 의원인데 예. 오선 의원한테 결정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웃기고 있는 게 잘못한 거죠. 거기 네. 사적 대화를 나눴더라도 그게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엄중한 그 엄청난 지금 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그런 메모 써지겠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해 안 가요, 이건. 그렇다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래도 퇴장시킨 거예요. 예. 나름대로 지성을 발휘한 거라고 좀 봐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례대표 의원이 막 작심하고 나서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뭐 제가 전혀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객관적으로 볼 때 뭔가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고요. 초선 의원이 원내대표에게. 그게 과연 이 정당이 제대로 가는 길이냐. 그게. 네. 역사가 수없이 증명하고 있어요. 역사가. 예. 우리나라 정치가 증명하고 있고. 지난 정권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권 뺏긴 거 아닙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왜 자꾸 지난 정권 거 잘못된 거 얘기하냐고요. 그래서 뺏긴 정권인데. 그럼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어요. 맨날 박근혜 정권하고 비교하고. 예. 그게 대한민국 정치의 내로나무 정치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 국민의힘 정정당당에 정의 있게 가라 이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한테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근데 그거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이게 무슨 저기 그 비례대표가 막 공격하고 장기영 의원이 또 무슨 주 원내대표 공격하고 말이죠. 예.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있으니 그래도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뭐 비판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관계, 어떤 권력의 무게중심 이런 것들은 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 집권 초기에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 사이에 이제 우선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치권, 여의도 정치권에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나 교분이나 이런 이른바 이제 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 많이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설정된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 이제 좀 조심스러운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집권 초기에 이준석 대표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여당의 당대표에 대한 징계 그리고 또 여당 당대표의 그 굉장히 또 그 날선 또 비난 상호 공방에 주고받으면서 집권 초기를 상당히 좀 시간을 다 허비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준석 대표는 정리가 된 상황으로 갔고 그래서 한 몇 개월간의 이 혼란과 내용 끝에 새로운 비대위가 들어서고 지금 원내대표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좀 낯선 환경에서 시작을 했다는 점하고 이준석 사태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제는 올바른 용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의 관계가 설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어떤 사건이나 현안에마다 예컨대 지난 뉴욕 발언에서도 저는 바이든과 날리면은 대통령실의 입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MBC가 정말 한쪽으로 몰아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른바 비속어 발언 같은 경우는 김은혜 수석이 인정을 한 상황이면 그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사과하고 정리하고 갔으면 되는 건데 끝까지 그분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일부 우리 당에서 보면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고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과연 대통령을 위한 것일까?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줄을 맞추려고 하고 세우려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게 있고 이번에 똑같습니다. MBC에 대해서 탑승을 배제했다고 한다면 MBC가 그럴 만한 언론 탄압이라고 말할 만한 자격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MBC를 키워주는 꼴이 된다고 한다면 집권 여당에서는 그게 부적절한 것이었다.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쓴소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예. 조선시대에도 언관들이라는 사람들은 왕한테도 직언을 했던 분들이에요. 저는 집권 여당에 그런 기능이 남아 있어야 저는 정상적인 당과 이 대통령실의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